좀 단어에 익숙해질게요. 여러분, 기업 업무 추진비라고. 맞죠? 이거 아마 접대비로 다시는 안 바뀔 겁니다. 자, 기업 업무 추진비 해볼게요. 바꾸느라 죽는 줄 알았습니다. 자, 보시면, 이거는 무시하시고, 수정을 다 하다 보니까 좀 오타났어요. 자, 보시면. 자, 우리가 이제, 칸이 모자라가지고, 너무 길어져가지고. 자, 우리가 기업 업무 추진비 있죠? 옛날 용어로 따지면 접대비 있잖아요. 자, 접대비 같은 경우에는 업무와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맞죠? 있으니까 우리 업무와 관련된 지출은 원칙이 전액송금이거든요. 맞죠? 근데 기업 업무 추진비, 이름은 물론 이쁘지만 옛날 용어도 접대비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기업 업무 추진비는 뉴스를 많이 봐가지고 좀 안 좋은 것들이 많죠. 맞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기업 업무 추진비는 한도라는 걸 두고 있어요. 여기까지가 우리가 세법상 기업 업무 추진비를 인정하는 한도다라고 돼 있는데, 한도를 따지기 전에 기업 업무 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증빙 요건이 있어요. 네가 기업 업무 추진비를 지출했으면 반드시 세법에서 요구하는 적격 증명서를 받으라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일단 여기 무시하시고, 증빙 요건. 그래서 혹시라도 네가 증빙 요건에서 탈락했다라는 건 부인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증빙 요건에서 부인당하면 송금, 불산입, 사회 유출입니다. 알죠? 그러니까 배당도 낼 수 있고, 상여도 낼 수 있고, 뭐 기타 사유출 낼 수도 있고, 기타 소도 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알죠? 자, 그리고 증빙 요건을 통과했대요. 통과하더라도 또 한도를 따지겠다라는 거, 기업 업무 추진비는요. 한도를 따져가지고 기업 업무 추진비 한도 초과 있잖아요. 외워주셔야 돼요. 우리 시험에 출제를 정말 많이 하는 말 문제가 뭐냐면 다음 중 기타 사유출, 반드시 기타 사유출로 세무정 해야 되는 게 아닌 것을 물어봐요. 알죠? 그러면 기업 업무 추진비 한도 초과는 무조건 송금, 불산입, 기타 사유출입니다. 알죠? 자, 왜냐? 여러분들 우리가 기업 업무 추진비 한도 초과 있다라는 건 옛날 용어로 따지면 접대 많이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냥 당연히 부당한 유출로 보는 거 세법이요. 하지만 그거를 누구한테 주는 거냐면 상대방 거래처 사장님한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식사하다가 한도 초과될 수도 있는 거지. 맞죠? 근데 만약에 상여, 배당 이렇게 때려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래가 단절이 됩니다. 맞죠? 같이 식사하라고 할 때 꺼지라고 막. 그죠? 두드려 맞는다고. 그래서 누구한테 소득세를 물릴 사건은 아닌 거야. 한도 초과가. 그래서 기업 업무 추진비 한도 초과는 무조건 기타 사유출로 가는 겁니다. 되시겠죠? 자, 그럼 이제 기업 업무 추진비의 정의. 분류, 평가, 귀속식 이렇게 할 건데 여기서 가장 난이도가 센 거는 평가예요. 평가. 뭐냐면 내가 돈으로 접대, 옛날 용어로 따지면 돈으로 접대를 한 게 아니라 물건으로 접대를 한 거야. 물건으로. 알죠? 그러면 그거를 원가로 볼 거냐 시가로 볼 거냐 요거요. 요게 이제 간주 공급하고도 관련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가. 자, 그럼 일단 기업 업무 추진비 정해 볼게요. 자, 여기. 자, 일단은 기업 업무 추진비는요. 왜 요건 안 바뀌었어? 여기 띄어쓰기 때문에 안 바뀌었구나. 접대비를 대부분 붙였었는데, 죄송해요. 기업 업무 추진비예요. 빨리 바꿔야 되겠다. 자, 기업 업무 추진비 있죠? 자, 기업 업무 추진비는 분명히 무상 제공입니다. 맞죠? 근데 업무와 관련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불특정 다수한테 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특정 거래처나 특정인한테 하는 거죠, 여러분들. 자, 반면에 우리 광고 선전비 있죠? 광고 선전비도 우리가 뭐 물티슈나 이런 거 주는 거잖아요. 뭐 교회에서 광고, 그것도 광고 맞겠구나. 아무튼 물티슈나 이런 거 주는 거, 뭐 아니면 신한은행에서 뭐 달력 주는 거 있잖아요. 은행에서 연말에. 그랬을 때 얘도 무상 제공입니다. 광고 때리는 건 업무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업무와 관련이 있고요. 그리고 불특정 다수한테 광고 때리지 특정인한테 광고 때리지는 않죠. 맞죠? 그래서 나중에 배우시는 거 아니고 광고 선전비는 전액송금이에요, 전액송금. 자, 그리고 또 무상 제공이 하나가 또 나오는데
기부금이고요. 기부금은 아예 별도로 13장에서 또 있어요, 얘는. 알죠? 그래서 제가 원래는 7장 여기 기업 업무 추진비 다음에 원래는 감가상각비 쪽이거든요. 근데 기부금하고 접대비 쪽이 좀 약간 파트가 좀 비슷해요. 아까 했던 뭐 현물 기부금, 뭐 기부금의 분류 뭐 이런 것들이 좀 비슷하거든요. 논리가. 그래서 원래는 8장 가야 되는데 접대비 이쪽 끝나면 바로 기부금 합니다. 논리가 비슷해가지고요. 그냥 양해 좀 해주세요, 여러분들. 자, 그럼 기부금은 얘도 무상이죠. 기부는 업무와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맞죠? 그래서 업무와 관련이 없으니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비용은 세법의 원칙이 송금으로 인정 못해요. 맞죠? 근데 만약에 송금으로 인정을 하지 않으면 기부를 오히려 막는 거예요. 맞죠? 나라에서. 그러다 보니까 한도까지는 우리가 기부금을 송금으로 인정해주고요. 맞죠? 근데 기부도 특정 비영리법인한테 하는 거잖아요. 불특정 다수한테 기부하는 거 아니죠, 여러분들. 아무나 가져가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 접대비랑 기부금, 즉 기업 업무 추진비랑 기부금은 우리가 한도라는 게 있고요. 광고 선전비는 한도가 없고요. 원칙이.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정의를 봤다면 이제는 기업 업무 추진비의 분류라는 거 할 건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회계든 세법이든 실질이 중요하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실질이 중요하다라는 게 회사가 분명히 장부의 기업 업무 추진비로 처리했어요. 우리 회사에. 근데 알고 보니까 세법은 이게 회사의 기업 업무 추진비가 아닌 거예요. 맞죠? 아니면 회사는 장부의 기업 업무 추진비로 처리 안 했거든요. 세법은 누가 봐도 이거 기업 업무 추진비예요.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장부와 세법이 꼭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할 건데 제가 별표 치는 건 실기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잘 나오니까 꼭 암기해 주십시오. 자, 여기 1번 잘 나옵니다. 자, 1번 뭔지 설명 좀 해볼게요. 자, 어떤 사람이 원래는 부장이었어요. 직급이. 영업부장이었는데 영업이사로 승진한 거예요. 영업이사. 자, 그럼 영업하시는 분들이면 꽤 여러분들 거래처가 많죠? 맞죠? 그래서 막 거래처 단톡방이 있는 거예요. 사장님들. 그래서 제가 이제 거래처 단톡방에다가 그 부장에서 이사로 승진하신 분이 네, 제가 이번에 이사로 승진했으니까 한턱 쏘겠습니다. 어디 술집으로 오세요라고 이제 단톡방에 올렸고 했죠. 자, 그래서 이제 거래처 사장님들하고 진득하니 많이 마셨어요. 뭐 1차도 가고 2차도 가고 했죠. 그러면 그거는 누가 내야 돼요? 술값이랑 이런 것들. 그죠? 그 영업 승진한 사람이 내야 되잖아요. 근데 회사 카드 들고 간 거야. 맞죠? 그래가지고 회사 카드 다 긁은 거예요. 맞죠? 그러면서 회사가 거기에 기업 업무 추진비 이렇게 적은 거예요. 되셨죠? 그러면 이거는 형식으로는 기업 업무 추진비를 적었죠. 근데 이게 회사의 기업 업무 추진비 아니에요. 실질은. 아니에요. 맞죠? 그래서 그거는 당연히 회사가 부당한 유출을 한 거고 부당한 이득을 지금으로 따지면 영업이사한테 준 거잖아요. 맞죠? 그러면 상대방에 따라서 배당, 상여, 기타 세유출, 기타 소득을 하겠다라는 게 요 동그라미 1번이에요. 됐죠? 여기 있죠? 뭐냐면 우리가 이제 주주나 뭐 사원이나 임원 이런 사람들이 부담해야 될 성질의 기업 업무 추진비를요 법인이 지출했대요. 그럼 당연히 실질은 기업 업무 추진비 본인 게 아니잖아요. 회사께. 그 뜻입니다. 자, 그 다음 동그라미 2번은 말문제. 실기용은 아닙니다. 뭐냐면 자, 여러분들이 이제 회사에 다니시는 거 회사에 근데 되게 덥죠 요즘. 그죠? 그럼 우리 가끔씩 이제 좀 복지가 좋으면 가끔씩 클럽 동아리? 했죠. 그런 거 해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우리 끝나고 나니 가끔씩 이제 빈 시간에 회사가 어떡하는 뭐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스포츠 있잖아요. 맞죠? 뭐 배드민턴, 뭐 탁구, 뭐 아니면은 뭐 필라테스, 요가 같은 거 있죠. 그런 거 해준대, 예를 들어가지고. 근데 덥잖아요. 그런 거 하다 보면. 더우니까 뭐 에어컨 정수기를 놔줬대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회사가 나한테 접대했구만 그래요. 재미없어요?
그 접대예요, 복리후생비예요? 복리후생, 그죠? 그건 복리후생인데.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노조예요, 노조. 노조가 뭔지 아시죠? 노동조합. 노동조합은 하나의 법인이에요, 실제로. 비영리 법인이거든요. 그럼 내가 노조야. 근데 노조인데 갑자기, 그 회사에서 정수기랑 에어컨, 우리 땀 흘리시는 노조님들 땀 흘리실 것 같아요. 해가지고 정수기 놔준 거예요. 이건 복리후생비예요? 접대비예요? 이건 접대예요. 맞죠? 이거를 좀 제가 좀 그렇지만 죄송해요. 혹시 주위에 그런 분 계신다면 죄송합니다. 내가 현대차 노조야. 맨날 뉴스에 나오는 게 거기다 보니까. 그래서 현대차가 이번에 제발 파업 좀 하지 말아주세요라는 뜻. 죄송해요. 요즘 아닌 것 같아. 그거는 접대비인 거 옛날로 따지면. 맞죠? 그게 요금입니다. 여기 보이시죠? 사용인이 조직한 조합, 사용인은 직원입니다. 직원. 네. 자, 직원이 조직한 조합 또는 단체에 복리시설비 지출한 거죠? 맞죠? 에어컨이나 정수기 놔준 거니까. 그랬을 때 그 단체가 법인이라고 돼 있죠? 거기 아마 교재 보시면 사례 노조라고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EX라고 해가지고. 그때는 네, 기업 업무 추진비, 접대비. 그렇죠? 다만 법인이 아니면 격리의 일부는 주로 복리후생비 성격으로 보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이 정도. 자, 이제 3번 별표입니다. 많이 중요합니다. 자, 뭐냐면 우리가 이미 이건 배웠어요. 3장에서 우리가 접대 관련 매입세 불공제 있잖아요. 맞죠? 접대 관련 매입세 불공제는 접대비 얹혀지죠. 물론 기업 업무 추진비 바뀌긴 했지만 맞죠? 이거 당연한 거고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간주 공급을 잊어버리셨으면 보셨었어야 돼요, 이거. 맞죠? 뭐냐면 사업상 증여와 관련된 매출세액도 기업 업무 추진비입니다. 자, 요게 중요해요. 기업 업무 추진비. 그리고 심지어 이 사업상 증여는 메인 매출 전표 입력에 출제 많이 해요. 셈 1급이면 나중에 부가가치세에서. 자, 보시죠. 그죠?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여기 갑이 있어요, 갑. 자, 갑이 있고요. 이번에 회사가 매입세 공제를 받았대요. 맞죠? 매입세 공제를 받았는데 거래처 사장님한테 시가 얼마짜리? 시가 5억짜리라고 할게. 시가 5억짜리. 예. 시가 5억짜리 보석을 선물해 준 거예요. 보석. 우리 거래처 사장님 같이 반짝반짝 빛나는 얼굴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을 준비했어요. 막 이렇게. 예. 사장님이 흐뭇하겠죠? 그죠? 근데 배우셨지만 당초에 매입세 공제를 세무서가 해준 이유는 매출세액을 낼 거라고 생각하고 보석 매입하면 보석성이니까 보석을 팔아서 매출세액 내겠지? 라고 기대하고 매입세 공제 미리 해준단 말이에요. 부가세 쪽에서는. 근데 알고 봤더니 거래처에 선물해 준 거예요. 5억짜리를. 그러면 매출세액 내요? 안 내요? 안 내죠. 맞죠? 매출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매입세 공제는 미리 해줬단 말이에요. 세무서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러면 세금의 손실이 발생하니까 이걸 형식은 거래처에 선물한 거지만 맞죠? 어떻게 바라보냐면 거래처에 처분한 것으로 간주해버리죠. 맞죠? 그래서 시가 5억에 처분한 것으로 간주해서 시가의 10%만큼 토해내라고 하는 거죠. 맞죠? 그래서 갑은 세무서에 7월 25일 날 매출세액을 시가 5억의 10%인 5천만 원 내야 되는 거예요. 맞죠? 근데 원칙적으로 여러분들 부가가치세는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한테 받아서 내요? 지 돈으로 내요? 원칙은. 받아서 내잖아요. 그럼 이때도 받을 수 있을까요? 사장님한테, 사장님 그 얼굴과 같이 아름다운 보석 하나 준비했어요. 그럼 사장님이, 감사합니다. 근데 혹시 사장님 혹시 간주 공급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사장님, 이게 뭔 소리입니까? 닥치시고요. 원래 부가가치세는 공급하는 자가 사장님이 주셔야 되는 거 알고 계시죠? 해가지고 5천만 원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사장님은 5천만 원을 줘요? 아니면 뺨을 줘요? 그죠? 귀싸대기 막 귀 때릴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배우셨지만 간주 공급은 상대방한테 실제로 처분한 게 아니니까 공급받는 자한테 받아서 낼 수가 없어요. 내 돈 가지고 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맞죠? 그럼 이거는 내 돈으로 낸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5천만 원은.
그죠? 그러면 5월 7일 날 회계 처리 어떻게 하냐? 그러면 내가 5월 7일 날 5천만 원의 부가세 예수금이 발생한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 좀 죄송해요. 접대비 7글자였다. 접대비 3글자였다. 기업 업무 추진비가 7글자여가지고 칸이 안 맞네요. 자, 그래서 뭐예요? 일단, 여기서 예수금은 부가세 예수금이에요. 됐죠? 그래서 5월 7일 날 대변에 부가세 예수금 5천만 원. 맞죠? 그리고 이제 이걸 못 받잖아요. 받으면 뭐 보통 예금이나 현금하면 되는 거지만. 그죠? 그래서 이때는 접대 행위를 하면서 발생한 부가가치세다. 라고 해가지고 어차피 내 돈으로 낼 거니까. 맞죠? 접대 행위를 하면서 발생한 비용이잖아요. 맞죠? 그래서 기업 업무 추진비 5천만 원 이렇게 적는다라는 거예요. 분계를.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이거 분계 끊으실 줄 아셔야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 그죠? 일단, 예.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죠? 여기 있죠? 사업상 증여와 관련된 매출세액이 지금 5천만 원이잖아요. 요거 나의 기업 업무 추진비가 맞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예. 중요해. 이 분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실기에서 엄청나게 됩니다, 이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분류 계속 해볼게요. 4번 채권 포기인데 채권 포기는 말문제만 실기로 냈던 적은 78회 옛날 냈죠. 조선시대는 아니고 약간 조선시대는 아니고 박정희 정부 시대 약간 그쪽은 아니고 78회니까 10년 전? 그 정도니까 뭐냐면 채권 포기. 자, 뭐냐면은요. 여기 보시면 채권을 포기하는데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송금이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우리가 기업 업무 추진비나 기부금으로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당한 채권을 포기하는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라는 거 딱 하나에 하나. 뭐냐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돈을 10억을 빌려드린 거예요. 생각보다 너무 못하다. 10억을 빌려드렸어. 근데 여러분들이 저한테 그런 전화 가지고 민구가 나 못 갚겠다. 배째. 배째 뭔지 아시죠? 배째. 나 못 갚아. 나 2억만 갚을래. 나 지금 못 살아. 저 배째라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2억이라도 건지기 위해서 8억을 포기한 거예요. 그래 2억이라도 줘. 알죠? 그게 정당한 사유예요. 여기 있죠? 이 정당한 사유. 여기 회수가 불확실한 걸 조기에 회수하기 위해서 포기한 거잖아요. 이거 빼고는 정당한 사유는 없는 거예요, 무조건. 알죠? 그럼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나중에 이제 11장 가시면 이때는 8억만큼을 대손금 처리하거든요. 대손금. 그럼 대손금은 전액손금이에요. 전액손금. 하지만 우리가 기업 업무 추진비나 기부금으로 보게 되면 한도까지만 손금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일단 이게 무슨 말인지 잠깐 설명해 볼게요. 들어보시면. 말로, 여기 말로. 그럼 제가 여러분들한테 채권이 1억 있어요. 1억? 받을게. 1억 있어요. 근데 저는 건설업 중에서 중소건설사. 알죠? 여러분들은 대형건설사입니다. 대형건설사.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번에 국가로부터 100억짜리 공사를 수주하신 거예요. 수주. 알죠? 제가 그걸 듣고 불이 나게 간 겁니다. 가가지고 잘 되실 줄 알았다고. 알죠? 그래서 이번에 100억 중에서 혹시 10억은 저한테 좀 띄워주시면 안 될까요? 하도급 달란 얘기죠? 맞죠? 그래서 여러분이 잠깐 고민해 볼게요 라고 하자마자 제가 1억 빌려드린 거 있잖아요. 그거 안 받을게요. 맞죠? 좀 주세요. 맞죠? 그러면 지금 1억의 채권을 포기한 거죠. 정당한 사유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사유 아니잖아요. 여러분은 대형 건설사라니까요, 지금. 맞죠? 업무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제? 있어요. 왜냐, 전 건설업체인데 건설계약 따내는 게 업무잖아요. 맞죠? 그럼 이건 1억을 여러분들한테 접대한 걸로 보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오케이? 네, 그래서 기업 업무 추진비 업무 관련이니까 여기까지 되셨나요? 자, 그리고 이거 업무 무과는 설명 좀. 사례는 부적절하지만 이해는 빨라요. 지금 드는 사례 많이 부적절합니다. 미리 말씀드리기 시작해요. 가끔씩 비웃으신 분들 계셔가지고 이해는 됩니다. 뭐냐면 여러분들이 고아원 원장님이에요. 원장님. 맞죠? 고아원 원장님이고 제가 파리바게트에 좀 잘 나가는 사장님입니다. 사장님.
네, 여러분들이 이번에 빵을 한, 얼마치라고 할까? 빵을 한 200만 원어치 사신 거예요, 외상으로 저한테.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럼 여러분들한테 200만 원만큼의 채권이 있는 거잖아요. 자, 근데 한 며칠 뒤에 여러분들이 며칠에 한 3일 뒤에 저한테 카톡이 온 거예요, 카톡. 카톡이 오셔가지고, 딱, 아니, 카톡 사진. 아이들이 맛있게 빵을 먹고 있는 사진하고요. 아래에 문자 메시지가 막 온 거예요. 그래서, 앞에 읽어봤어. 사진하고 애들이 막 빵을 맛있게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빵 되게 잘 만들어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래서 제가 좀, 흡족하다 이렇게 했더니, 항상 한국말은 뒤가 중요하죠. 보니까 혹시 200만 원 꼭 받으셔야 되겠어요? 이렇게, 제가 부적절 하서 했대, 사례는. 그죠? 그럼 제가 반드시 받아야 되겠는데요. 그렇잖아. 잘 나간다고 가정? 알죠? 근데 애들이 맛있게 먹고 있다고요. 알죠? 그래서 제가 200만 원을 포기했어요. 됐죠? 그러면 200만 원 포기하는데 정당한 사유 있어요? 없어요? 없죠. 채권 조개 회수하기 상황 아니잖아요. 맞죠? 그럼 이게 제 업무예요? 파리바게트 제 업무 아니잖아요. 빵 만들기 위해서 포기한 거 아니잖아. 그죠? 그럼 이건 여러분들한테 200만 원 기부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죠? 오케이? 이거 말 문제만 나오지 실기용은 아니에요. 딱 한 번 냈어. 옛날 옛적에. 이해되시겠죠? 무슨 말인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증빙요건. 여기는 다 중요해요. 여기는 별표 3개짜리입니다. 많이 중요합니다. 실기용이에요. 전부 다. 그리고 오늘 이거 기업 업무 추진비를 전부 다 못할 거예요. 그럼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뭘까요? 그렇죠? 느낌 오시죠? 오늘 영상 올릴 거거든. 그러면 뒤에 있는 기업 업무 추진비 영상은 보셔야지. 안 보시면 다음 주 월요일 날 대화가 안 되고 여러분들이 그 표정이 안 좋으실 거 분명히. 뭔 소리지? 제가 저번 주 금요일 날 했죠? 이렇게 될 거예요. 알죠? 그럼 서로 간에 마음이 아프다. 그렇다고 정말 기업 업무 추진비만 보지 마시고 좀 정 안 되시면 그거라도 자 보시죠. 뭐냐면 아까 증빙 요건이 필요하다라고 했죠, 여러분들. 자, 근데 여기서 주의하실 건 뭐냐면 여러분 증빙이 아예 없는 것과 적격 증빙이 없는 건 다른 거예요. 맞죠? 증빙 자체가 아예 없다와 적격 증빙이 없는 건 다른 거죠, 여러분들? 맞죠? 영수증 받은 건 증빙이 있는 거잖아요. 적격이 없는 거지. 그죠? 근데 아예 아무것도 없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고. 그죠? 그래서 여기 제가 아까 증빙 쪽에서 탈락하면 무조건 사유출이다라고 했죠. 그죠? 근데 여기 증빙이 아예 없대요. 그럼 우리가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이 장에서 우리 사유출인데 귀속자가 불분명하면 무조건 대표자 상여 기억나셔야 돼요. 맞죠? 그럼 증빙이 없다. 우리 추계에서도 했었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그래서 우리가 증빙이 없으면 이때는 그냥 송금불산이 무조건 대표자 상여 때려버려요. 알죠? 이거 외우시고 꼭 암기 세무중 잘 나와요, 다. 자, 그 다음에 여기요. 동그라미 1번은 증빙 아예 없는 겁니다, 아예. 근데 동그라미 2번은 영수증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적격 증빙 안 받은 겁니다, 여러분들. 근데 여기서 주의하시겠죠. 금액을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금액. 자, 우리가 일반적인 기업 업무 추진비 있죠? 여기 여러분 법인세 잘 아시면 소득세, 사업소득도 비슷해, 진짜로. 그렇죠? 소득세, 사업소득도 법인세를 잘 배우시면 차이 나는 거 몇 개밖에 없어요. 아니, 진짜 나중에 개인 사업자 되시면 법인세 하신 분들이 잘 한단 말이에요, 실제로. 뭐냐면, 우리가 기업 업무 추진비는요, 건당 3만 원을 넘어가잖아요. 건당 3만 원을 넘어가면 반드시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같은 거 있죠? 그걸 수취해야 돼요. 여기 건당 3만 원 초과. 맞죠? 초과. 근데 만약에 영수증 받았대. 영수증 받았대요. 그럼 그때는 뭐라도 받긴 했죠. 이번에는 받았긴 받았죠. 받긴 받았어. 증빙 자체가 아예 없는 애보다는 제재가 덜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기타 사유치 무조건. 그래서 송금,
불산입 기타 사유 유출인데 요거는 초과분에 대해서가 아니라 전액이에요. 전액입니다. 자, 내가 5만 원에 대해서 적격 증명 서류 안 받았다라고 하면 5만 원 다 때리겠다라는 게 송금불산입. 아셨죠?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경조사입니다. 아까 했던 3만 원 일반적인 업무 추진비 얘기하는 거고요. 내가 이제 거래처 경조사 간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거래처 사장님이 이번에 결혼하신대. 그렇죠? 가셔가지고 네 가가지고 사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3만 원만 할게요. 사장님이 왜 그러세요? 라고 제가 적격증명서를 받아야 되거든요. 3만 원만. 그럼 이거 이해되시죠? 3만 원 이하는 괜찮은 거예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시험에는 3만 원 이하도 냅니다. 3만 원 이하인데 영수증 받았대요. 괜찮은 거야, 안 괜찮은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그때는. 조심해야 돼. 무조건 영수증 받았으면 송금불산이 아닙니다. 3만 원 초과할 때만. 알았죠? 그럼 3만 원 이하는 적격증명 서류 안 받아도 괜찮다. 영수증 받아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래처 사장님 결혼식 가가지고 다 3만 원만요. 그러면 어떻게 됐어? 그럼 거래가 단절이 됩니다. 3만 원 해버리면 여기는 그래서 여기 20만 원. 그렇죠? 그래서 경조사면 20만 원. 기업 업무 추진비니까 우리 회사 직원이 아니죠, 여러분들 당연히. 경조사비도 출제해요. 20만 원 초과분. 되시겠죠? 얘도 전액 송금불산이 기타 세출입니다. 잘 나오니까 암기하시는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또 시험에 잘 나오는 거. 여러분들 우리 아까 제가 신용카드 있죠? 신용카드는 세법상 적격증명 서류에 아니에요? 아니에요? 맞아요. 전자적인 형태잖아요. 전자. 근데 여러분들이 아마 소득세 하실 때 그냥 신용카드는 적격증명 서류다라고 배우셨지? 그게 개인 신용카드냐 법인 신용카드냐에 따라서 적격이냐 아니냐 구분한다라고 안 배우셨잖아요. 맞죠? 그래서 원칙은 모든 신용카드 인정하는데 우리 시험 목적상은 기업 업무 추진비는 개인 신용카드를 영수증으로 봐요. 우리 시험 목적상은 기업 업무 추진비 있잖아요. 그쪽에서 개인 신용카드 영수증을 봅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시험에서 법인카드라고 나오면 적격증명 서류네?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고 그렇죠? 개인 신용카드, 임직원 신용카드라고 하면 이거 영수증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기업 업무 추진비 동네에서는요. 아셨죠? 중요하다. 자, 그리고 요거는 말문제 실기에서 장난친 적은 없는데 혹자나 높아심에 말문제로 냈고요. 뭐냐면 자, 지금부터 하는 애들은 증빙 요건은 안 따집니다. 그러니까 적격 증명 서류를 안 받아도 우리가 송금불산입 사유출은 없어요. 알죠? 근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걸 가끔씩 오해하셔가지고 선생님 접대비 아니란 뜻이고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아까 그랬잖아. 접대비, 이쪽 기업 업무 추진비는 증빙 요건도 있고 한도 요건도 있다고. 증빙 요건만 안 따지는 거지. 얘는 기업 업무 추진비 맞으니까 한도는 따져요. 그죠? 그래서 뭐냐라고 하면 내가 생산해서 거래처에 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나한테 증빙을 줘요? 그건 할 수가 없어요. 맞죠? 내가 매입하면 가능하지만 내가 만드는데 내가 어떻게 증빙을 받아요? 내가 나한테. 맞죠? 그래서 자가 생산. 맞죠? 요거고. 그 다음에 이거 당연하죠. 아까 했던 채권 포기 업무 추진비. 맞죠? 그럼 어떻게 적격증명서를 받아요? 계약서 같은 거나 받을 수 있겠지. 그죠? 당연한 거고요. 그 다음에 C는 뭐냐면, 여러분, 내가 만약에 아프리카 쪽 있잖아요. 아프리카 개발 사업에 참여를 하려고 해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 아프리카 오지에 있는 추장님하고 같이 술을 마셨어. 맞죠? 왜냐면 추장님한테 잘 보여야 되니까. 근데 술을 마셨는데 모르고 신용카드를 놓고 온 거예요. 술집에서. 그래가지고 죄송한데 추장님 혹시 죄송한데 저희 한국에서는요 반드시 적격증명 서류를 받아야지만 인정받거든요. 오늘 한 번만 추장님이 내주세요라고 한 거예요.
추장님 낯빛이 안 좋아. 그렇죠? 다음날 그 사람이 변사체로 발견된 거예요. 재미없어? 재미없구나. 죄송해요. 이해되시겠죠? 당연하지. 거기 아프리카 비하발은 아님? 그래서 여기 우리가 적격증명서류 수치가 안 되잖아요. 맞죠? 그래서 국외 지역 접대비, 기업 업무 추진비는 괜찮다. 자, 그리고 가끔씩 우리 명절 되면 그 과일 선물 세트를 홈플러스 같은 데서만 사는 게 아니라 직접 내가 굴비 사러 가거나 아니면 이제 사과 이런 거 사러 가게 직접 내려가가지고 농민분한테 살 수 있는 거잖아요. 어민분이나 사서 접대할 수 있는 거죠, 거래처한테.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아마 의제매입세액에서 배우셨겠지만 이분들은 적격증명 서류를 발급할 여건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이에요. 맞죠? 발급해달라고 하면 이제 뭐로 두드려 맞는 거예요? 이제 홈이나 삽으로 두드려 맞는 거지. 그죠? 이해되시겠죠? 무슨 말인지? 예, 그래서 요거는 말 문제. 자, 이제는 가장 중요한 거.